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스터 샤파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럭셔리 유통,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 경험 관리를 지금 많은 브랜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품 브랜드 미스터 샤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아마 매뉴얼이 다 있고, 또 저희는 2011년서부터 뭐 까르띠에라든가 디올, 뭐 구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을 쭉 수행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오늘 명품 브랜드 미스터 샤파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교육을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품 브랜드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40, 50대, 뭐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캐주얼 브랜드든가, 뭐 그것도 이제 의류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시계, 뭐 구두 등등 굉장히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샤파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미스터 샤파는 방문하기 전 업무 지침서와 설문조사지, 다시 말씀드리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발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스터 샤파가 노출이 된다면 그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겠죠? 혹은 뭐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업무 지시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 후에 미스터 샤파는 그 보고서를 15분 이내에 설문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문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때, 그때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인천공항에 뭐 명품 브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 매장 브랜드 두 곳을 방문하고 나서 방문하자마자 바로 인천공항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생생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경험을 적절하게 바로 기록할 수가 있고, 혼동과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스터 샤파는 현장에 대한 업무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직원이 한 인사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자, 이 꼼꼼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바로바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량평가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논술평가에 가서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럼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판매의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명품 브랜드는 뭐 환경이라든가 또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직원과 그 미스터 샤파 간의 상호 접점에 대한 역할 연기가 좀 10분 이상, 뭐 15분 통상적으로 한 15분 정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떻게 상품 설명을 이끌어내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지, 고객에게 질문을 하는지, 상품에 대한 스토리를 물어보는지 등등등, 자, 이런 거에 대한 판매 스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스터 샤파는 신뢰 가능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관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뢰한 고객사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스터 샤핑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들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스터 샤파는 전문 미스터 샤파로서 정확한 관찰과 기록이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샤파가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서비스 레벨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뭐 다섯 번째는 당연한 거죠. 미스터 샤파는 직원에게 절대로 설문지가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말이 갖고 가서 보여준다든가, 본의 아니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발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스터 셔퍼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게 관건이죠. 만약에, 여섯 번째, 만약에 미스터 셔퍼가 발각이 된다면, 바로, 의뢰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미스터 셔퍼는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짜 고객처럼 행동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품 브랜드를 방문하려면 이제 복장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쨌든 간에 충실하게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셔퍼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가 진짜 고객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덟 번째, 만약에 미스터 셔퍼를 직원이 안다면 당연히 방문이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서 해당 업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문법과 단어로 꼼꼼하게 코멘트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멘트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사를 했는가, 아니요, 그랬으면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가, 아니요, 그러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꼼꼼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개선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이 꺼져 있다, 그럼 왜 꺼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미스터 쇼핑을 이제 방문하면서 혹시 그 업체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코멘트에 적어주시면 업체 서비스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제공된 서류를 복사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그 의뢰한 고객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고용된 미스터 셔퍼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건이다. 이게 이제 그 미스터 셔퍼를 훈련시키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미스터 셔퍼 교육 매뉴얼입니다. 자, 어쨌든 훌륭한 미스터 셔퍼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맞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역할 연기에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좀 따뜻한 품성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 셔퍼로 방문했는데 너무 흠잡는 것만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거, 참 이 직원의 말 한마디가 참 감동을 줬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스터 셔퍼는 역할 연기자, 롤플레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 혹은 백을 구매하는 고객, 반지를 구매하는 고객, 등등등 선물로 구매할지 혹은 본인이 사서 이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 연기를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미스터 셔퍼는 관철한 거를 글로써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글 쓰는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좀 필요하고, 그런 코멘트도 자꾸 달아보시면 늘게 되죠. 그 다음에 미스터 셔퍼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고객들이 인천공항에 갔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온다. 그럴 때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럴 때는 좀 피해서 방문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미스터 셔퍼로서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미스터 셔퍼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또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력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그 다음에 미스터 셔퍼의 의무 중에 하나는 기한 준수입니다. 기한 준수. 그 다음에 마감 시한, 시나리오 준수. 이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이 방문이 또 페일 처리가,
그러니까 실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샤파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마감 기한을 준수하고 내가 어떤 역할로 방문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아마 제 동영상을 들으신 우리 예비 미스터 샤파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데를 방문하실 때 한번 미스터 샤파가 돼서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할 연기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 직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코멘트를 작성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이 명품 유통 브랜드에 대한 미스터 쇼핑에 대한 전문 미스터 샤파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스터 샤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미스터 샤파로 활동하실 분들은 이 동영상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